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안 사면 언제 살래? 이 말 들어보신 기억 나시죠? 네, DSR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던 무렵 6억 이상 아파트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6억짜리 아파트가 순간 4억짜리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때 풀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 개피 봤습니다. 개피 봤어요. 지금도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언제 살래? 이렇게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호객행위 저는 고개를 돌리고 말렵니다. 자, 대구에 있는 댓글 한번 볼게요. 2024년이 다가오네요. 대구는 연말부터 입주 물량이 없는데 아니거든요. 내년에 2만 한 4천 개 정도 입주 물량이 있어요. 누구는 미분양이 많아서 못 들어온다. 미분양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제 느낌은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먼저 치고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런 근거한 숫자들이 등장한 이후에 갑자기 그 추리하는 방식은 느낌입니다. 느낌 아닌 느낌으로 치고 오를 것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느낌에 의존하지. 이런 건 말라고 살펴보겠습니까? 전국에서 미분양 제일 많은 곳이 대구고요. 준공후 미분양도 한 1000채 정도에 육박해 나가는 것 같고요. 입주 물량 24년도에 24,000개, 25년도에 10,000개. 거기에다가 다가오는 스트레스 DSR. 그러면서도 대출이 잡히지 않으면은 전세 자금마저도 DSR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정책 분위기 속에서 느낌으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근데 이런 글들이 있으면은요,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아시죠? 222 맞다고. 동조하는 의미 333, 444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느낌이 맞다는 것인지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게 맞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집은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언제쯤보다는 자 관심 있는 단지 저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변동 그래프를 확인 후 어디에서 확인하기 좋습니까? 확인하기 제일 좋은 곳은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방문하시면은 매매 거래된 것, 분양권 거래된 시절부터 해서 매매 거래된 것, 취소된 것, 그리고 호가, 전세 거래된 것, 가격, 전세 호가 이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지인만큼 이 특정 몇 개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생겼다. 그것을 관찰하기 좋은 곳은 부동산 지인만한 곳은 없어요. 이거 무료 광고입니다. 무료 광고. 하여튼 정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뭐 어디든지 살펴보시면 되니까요. 3년 전에 오르기 시작한 가격, 2020년 가격. 근데 부산은 2020년 가격도 부담스러워요. 3년 전 그러면 2019년인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나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려서 사람들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2020년 가격을 바라보지 않아요. 2010년, 17년 이맘때의 가격을 오히려 더 바라보겠죠. 그럼 그 중간쯤 되는 어디 타협점을 지금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금 2016년 가격, 아파트 가격이 2017년 가격, 구축 가격은 2015년, 2014년 가격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부산은 이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억눌렸다가 지나치게 대구 오를 때 못 오르고 억눌렸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맞는 가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일단 발품은 팔아야 됩니다. 누가 싼 아파트 있다고 급매 물건 나왔다고 내한테 덥석 안겨주진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런 곳에 방문해 보시면은 이 사람은 좀 쇼부를 쳐준다. 쇼부를 좀 쳐줄 수 있다. 그 쇼부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흥정을 잘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흥정에 능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2030 연결들 다 샀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부산에는 2030이 굉장히 많이 떠났죠. 인구 피라미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30층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빈약한 2030마저도 집을 막 하다 질러버렸죠. 막 하다 질러버렸어요. 근데 지금 막 하다 던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030들이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이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내년 되면요.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면서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한도가 3억 3천이 아니고 2억 8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사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집을 누가 사준다는 가정하에 대출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 집을 사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과거에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라.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말에 조급증을 느끼지도 마시라. 느낄 가치도 없다.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봤다. DSR이 1단계, 2단계, 3단계 도입되던 그 시기에 우리는 이미 다 봤어요. 신생아 특례 이거 효과 지금 주담대 40조 풀렸던 특례 외 효과에 돈은 많이 풀죠. 돈은 20조 이상 풀지만 효과는 반에 반 4분의 1 정도에 국한될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거 대환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집 사가지고 연끌로 집 사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 무주택자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무주택 세대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1주택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하죠. 무주택 세대주 결혼하면서 신규로 산다? 2030이 그만이 많습니까? 일단 나라에서 주는 혜택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참 말하기 그렇지만 참 지랄 맞은 게 이 평생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5년 또 애 하나 더 낳으면은 또 몇 년을 가산해주고 요 방식이 참 추접스럽습니다. 추접스러워요. 5년 후에 갑자기 애가 크고 이제 돈도 좀 들어갈 만하고 가만히 깐난데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좀 커갖고 좀 돌아다니고 좀 돈도 좀 쓰고 이러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자 부담이 엄청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년 후도 내다보고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지금 싸니까 조사모사식으로 지금 싸니까 지금 내게 줄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대안대출로 상당 부분 특례가 나왔을 때도 대안대출로 상당 부분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존에 1주택자로 살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안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안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7% 평균 12월의 거래량은 1600건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겠더라. 5만 1000에서 20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매물이 살짝 줄어드는다는 느낌 들어요. 이거 왠지 작년 느낌 비슷하게 가려고 폼은 잡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쌓여있던 것들이 빠지지는 않고 임대 물량은 2만 3000개 2년 전과 여기 뭔가 지금 차트가 많이 겹쳐져 버렸는데요. 지금이 3년이니까 22년도 이거 색깔이 너무 가려져서 21년도로 봐야 돼요. 네, 노란색 선. 그때 2년 전에 14,000개의 매물이 나와 있던 것이 지금 23,000개의 매물. 거의 50%한 60% 정도 매물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 임대 물량 많다. 112건, 거래량 제법 터졌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휴일이 3일이었습니다. 휴일이 3일. 3일째 거래량 치고 112건은 굉장히 적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 지금 요번 달 거래량은 1850건에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달의 거래량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면 되냐 하면 요날 952건. 한 부산은 보니까 12월 거래량이 한 15% 정도 줄어드는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의 거래량은 1,500건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많을 때는요, 거래량이 2,300건도 넘었습니다. 2,300건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거래량이 1,5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그 다음은 비슷하겠죠.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다. LCT 직거래 4억이 42억 2천. 마린시티자이 13억 7천. 이런 게 찐으로 비싼 거죠. 예, 찐으로 비싼 거. 10억 중에서도 요런 곳들. 각 지역별로 광역시급에는 요런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다 요렇게 다 올라가고 싶어 하겠지만 다 같이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더라. 네, 대형 평형
신고가. 요거 뭐 보나 마나다라는 부분. 연산자이 25% 정도 빠졌고, 화명 롯데캐슬 가이저 48평 이런 것들 거래 공백들이 있어요. 하락률 10%지만 그보다 호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과거에 실거래가는 여기 비쌀 때 8억 9천이었지만 호가가 어느 수준에서 놀았는지 그 부동산 지인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싼 아파트들은 한 20% 정도 빠지는 느낌이 난다. 대우 마리나 32%, 24%, 15% 조금 비싼 6억 이상 아파트들 맞죠? 크게 변동 없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명지 대박 노블랜드 이거 마지막에 꼭대기층 이런 것 때문에 요 혼선을 빚는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겠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계속 28% 고점 대비 하락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시청률 비슷한 동안 31% 많이 빠질 때 여기 막 40%까지 막 거의 빠지고 그랬죠. 시청률 비슷한 동안 일부 반등한 건 맞다. 일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한 건 맞다. 근데 다시금 힘을 못 쓰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이 2차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분명하고 시장에 매물로 내놔도 잘 안 팔리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30%씩 빠지는 모습. 요래 끝자리도 차트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요. 12월 12일 이후로는 이 끝자리가 살짝 꺾이는, 살짝 뭔가 모르게 살짝 꺾이는 요런 거래들이 더 많이 있더라.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건 한 건, 두 건, 30 몇 %씩 빠졌단 말이죠. 현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42% 하락.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를 때 이거 막 한 50%씩 가격이 막 폭등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앞다리 6자로 시작하는 거 34%, 27, 37. 지금 당장 발품 팔아서 집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다만 가격이 이 정도 하락률 나와주면 땡큐인데 연식이 이만큼 되어서 이런 하락률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하락률만 보고 쫓아가서도 안 되겠더라. 우리 지난 반등장 때 봤어요. 인기 있고 비싸고 최신의 아파트들은 떨어질 때 크게 떨어졌지만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은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오를 때 그 힘도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하락을 맞이하는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마저도 매수자도 찾기가 너무 힘든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점 대비 40%, 고점 대비 33%, 앞자리가 6자, 고점 대비 34%, 고점 대비 35%, 이런 식으로 앞자리가 6자, 네, 30% 이상 하락했는 건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나 연식을 살펴보면 오래된 곳들이 특히나 더 심하다. 사람들이 신축하면서 쏠려 들어가죠. 자, 신생아 대출 왕창 내줍니다. 한 5억씩 대출 내줘요. 금리 뭐 1.6%에 내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첫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기왕이면 새거. 자, 가격 이 정도까지만 살펴볼까요? 여기 마지막 대림타운. 여기 딱 보면은 90년대, 1990년대 아파트. 이런 것들, 연식 좀 된 것들,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까지는 없겠더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하더라. 거래 충격. 어게인, 정말 여기 때는 21년도 분위기, 대구는 굉장히 이런 거래량이 사라졌을 때거든요. 부산은 그나마 인천과 더불어서 우리는 괜찮다. 제2의 도시 아이가.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는 힘이 그만큼 안 느껴졌죠. 싼 아파트들 점점 많이 거래되고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6억 이상 거래가 확연히 꺾였네요. 부산은 10월과 11월 달 확연히 꺾였고 지금 여기도 거래가 한 절반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거래량이 12월 달 6억 이상 거래량은 200건 정도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요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이 고가 아파트 거래 흐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분양권 거래도 좀 시원찮은 상태. 뭐 전월세 시장이야 뭐 고만고만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역전세가 끝났니 안 끝났니 논쟁은 많지만 아직까지 역전세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리고 지금 역전세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역월세나 이런 거래들도 제법 숨어 들어 있거든요. 뭐 대출 더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더 받기 위해서 뭐 고가로 전세를 신고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 진실이 빨리 다 낱낱이 밝혀질 수 있게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열쇠 전월세 신고제가 재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